예. 제가 그쪽 들어갈게요. 괜찮아. 말씀을 빨리 하시고 이렇게 어떤 것 때문에 그랬죠? 그 어머니 씨가 뭔가 그 사장님한테 들었는데 그 거를 씨가 착공계를 내고 진행을 하다가 30% 계속 이제 기성 청구를 하면은 그 타이밍에 하고 나서 하셔야 된다. 명의 이전 대출 승계. 대출 승계 해드리겠다. 그거 여쭤보려고. 그거 가능하세요. 다들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 안 되고 나중에 이전할 소유권 그 토지도 토지도 이전할 때는 나중에 하셔야 돼요. 지금은 못 해요. 그렇죠. 30% 됐을 때. 그때 가서 건축주 변경하고 다 토지도 넘기고 건축주 명의 넘기고 대출 승계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토지 밀리고 사전에 뭐 이전을 했다가 나중에 뭐 되네 안 되네 하지 마시고. 그럼 과장님 30%라 그러면은 1층 슬라브까지 1층 슬라브까지 끝나면 그렇게 해드릴 거고요. 일단 금리는 변경될 거예요. 현재 금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차도 제가 그때 말씀드린 차도 상한금액 봐야 되고. 그렇죠. 차도 지금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금리가 많이 올랐기 지금 때문에 대략 그러면 만약 7.5 이상은 잡으셔야죠. 7.5. 토지는 7.5 이상을 잡으셔야 되는데 지금 저 지금 차주 아무것도 못 봤어요. 차주가 뭐 어떻게 결정됐나 안 됐나는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라 한 달에 이자만 지금 뭐 토지세만 해도 400 이만큼 나가요. 이만큼 나가는 상황이라 차주 상환 능력 보고 차주 상환 능력 안 되면 그러면 일단 그렇게 되면 토지에서 이제 7억 3천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기성 대출이 한 5억 정도. 5억이요. 그러면 토탈에서 12억 3천. 그 정도 잡으시면 되고 나중에 완공 후에는 일정 기간 상환하셔야 될 거예요. 거기에서 그럼요.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그거 대략 한 1억에서 1억 얼마 소액임차 보증금 있잖아요. 지금 기성 나갈 때는 신혼자금 나갈 때는 소액임차 보증금 아직 없으니까 없이 그냥 없이 소액임차 보증금은 전혀 공개를 안 했는데 지금 나중에 완공을 하지 못하게 되면 소액임차 보증금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걸 빼야 돼요. 2,300. 2,300씩 세 칸이 지금 3층이잖아요. 그렇죠. 3층이니까 3층 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하셔야 되고 그 금액은 다시 한번 계산해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결국 12억 3천이 그 기성으로 대출이 되지만은 결국 그 출구 전략에 들어갔을 때는 그 방차감이나 이런 게 되면서 대략 한 LTV가 틀리잖아요. LTV가. 지금 기성은 시설자금을 한동안 80%라 그때 맞춘 거였고 그 당시에 LTV가 얼마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해봐야 된다고. 그 준공할 때. 그럼요. 그러면은 확실한 거는 그냥 12억에서 그냥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올라가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내려간다는 거 전제하에 얘기하시고 금액은 뭐 1억이 될지 1억 얼마가 될지는 다시 한번 계산해봐야 돼요. 선생님들이 뭐 건물을 8억이 준다고 해서 건축단가 8억이 다 인정되는 거, 감정가가 8억이 다 인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땅값은 뭐 감정가가 뭐 8억이 나왔다면 8억을 다 인정을 해드리는 건데 건물가가 선생님이 뭐 9억, 10억 이렇게 간다고 해도 90억 다 인정, 감정가에서 인정을 안 해줘요. 그쪽에서 또 도급가액 금액 잡는 것도 있고 건축 단가가 있고 이기 때문에 그걸 다 인정을 안 해줘서 들어간 돈보다는 감정 비용이 적게 나올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저는 고도에서 집을 많이 지으면서 수요하고 얘기했을 때는 항상 이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얼마가 나가는데 결국
그 준공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지점장님은 이제 출구 전략이라 하시더라고요. 출구 전략 할 때 이게 일부 상환이 들어가니까 이게 건축주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12억이 됐는데 나중에 되니까 또 1억을 갚아야 되니까 이런 문제. 근데 오늘 그 말씀 오늘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그거는 누구나 다 기성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아,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저희 나중에 완공 후에는 금액이 달라질 거다. 그리고 시설 자금이랑 최대한 나가는데 나중에 LTV나 세금차 때문에 금액은 변경된다고 부정 깔고 가야지 그거를 얘기를 하고 가는 거죠. 나중에 완공 후에 갑자기 1억 갚으세요 하면 어떡하죠? 그렇죠. 서로 다 골치 아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건 최종적으로 12억 3천인데 이게 그냥 그대로 등기부에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1억 내지 얼마가 차감이 돼서 넘어가는 거잖아요. 완공할 때는 그렇죠. 완공할 때는 등기하고 보존 등기하고 대안할 건축자금 나간 거 대안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할 때는 갚아야 된다는 거죠. 갚을 수 있다는 거고요. 금액은 그때 가서 다시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건데 최소한 1억 이상 1억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최우선 변제금 2,300인데 2,600으로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규정하고요.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그 당시 규정하고 틀릴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규정이 계속 시시때때로 바뀌는 부분이라 그 당시 규정을 따라가야 돼요. 그 당시 규정이 뭐 LTV나 DSR이나 RTI나 따지하고 이게 안 된다 그러면 금액이 더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규정이 좀 완화가 됐다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규정은 맞게 가야 돼요. 그렇죠. 그건 아무도 지금 이제 확답을 못 하는 거고. 그렇죠. 확답 못 하죠. 얼마가 갚아야 돼. 대략적으로는 뭐 1억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보통 이쪽이 거의 다 그래요. 그때 이상한 기성은 저 그쪽에서 그렇게 멋있게 해도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대략 완공 후에는 1억 이상 1억 정도 생각을 하셔라. 말씀을 다 드렸던 충분히 다 드렸던 거고 그거 오케이 하고 다 진행하는 거지. 처음부터 저는 얘기 안 한 건 하고. 그럼 박노영 사장님이나 그쪽에도 그 얘기를 다 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저한테는 얘기는 안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씩 오는 거예요. 모르죠. 제가 얘기를 했나는. 그래서 오늘 과장님한테 그 얘기를 처음 듣는 거예요. 두 분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어떻게 얘기를 얼마까지 얘기 나눴나는 모르는 부분이고 일단은 그렇게는 알고 계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로 다 하고 토지 뭐 넘어가기 전에 그냥 임의적으로 넘기시면 안 되고요. 다 이제 1차까지 지급을 한 다음에 2차 지급할 때 그 사이에 토지 이전 등기하면서 건축비 면면제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임의적으로 극단적으로 미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수 없죠. 서로 나중에 차주 뭐 안 맞고 그러면 골치 아파져요 서로. 계약을 한다 그랬을 때는 우리 차주의 그 필요 소리를 들여서 오케이 하면은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거죠. 지금 차주도 아무것도 모른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신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 정보를 주셔야 저희도 맞나 안 맞나 합답을 하니까 그래서 그분의 이제 상환 능력 이제 뭐 직업, 부동산 보유 현황, 그다음에 세금 뭐 체납 현황, 국세지방세나 세무병원세 증명원 다 받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 사업등록증은 내셔야 돼요. 개인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알고 있죠. 개인으로는 못 해요, 선생님. 사업등록증은 미리 뭐 딴 걸로 하나 준비를 하시고 나중에 완공 후에 보존 등기 낼 때는 이제 부동산 임대업이나 건축 이제 신축 판매업 하나 들어가야 되고 아니면 임대사업자를 내든지 그때 가야 돼요. 그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쭉 들어가면 계속 얘기가 많아지는데 일단 그렇게 큰 틀은 그렇게 알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근데 지금은 금리를 얼마로 지금 적용해서 가고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없는 건가요? 근데 그러니까 그 금리가 다시 재산정돼서 그게 작년 4월 금리라서 훨씬 싸죠. 4% 정도 되나? 싸요. 그거보다는 싸요. 싼데 그러면 혹시 기성 올라가는 그 시점 30% 시점에서 승계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런 쭉 가다가 마지막에는 승계가 안 되나요? 끝에 가서? 30%대 승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준공쯤에 승계. 50%나 70% 때쯤에? 이게 나중에 건축이 중간에 너무 끝까지 가서 변경된다고 하면은 이게 시공사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그게 이제 건축주 명의 변경인데 세무당국에서는 이거를 뭐 30% 뭐 50% 했을 때는 그거를 인정을 해주는데 건물이 다 됐을 때는
이걸 매매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세금이 많이 나올 수가 골치 있어요. 아파지는 경우가 안 생기게끔 예. 사전에 미리 나중에 또 되네 안 되네 또왜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축 경우가 초기에 안 명의 생기게끔 변경을 하고 그 저기 승계를 하는 게 맞죠. 예.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가장 일단 중요한 차주 상황 이게 지금 대출 관련돼서 바라봤을 때는 전혀 저희가 저 친구들하고는 안 됩니다. 할 필요도 없고 그쵸? 이거 한 번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쪽하고 하면은 안 맞아요. 비싸게 프리미엄을 주고 네. 그 다음에 또 준공돼서 그 또 뭐 1억 남짓을 또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새롭게 다른 은행을 뚫는 거나 이거나 다를 바가 아니요. 하나 만약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이 땅 자체를 포기를 하고 다른 땅을 잡아서 새로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그럼 만약에 정말 이 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프리미엄을 아예 프리미엄을 대폭 낮춰가지고 안 줘야지만. 예, 은행을 갈아타버리고 네. 예, 그게 뭐 설계는 돼 있다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이제 그냥 받아오면 되고. 신규로 만약에 대출을 하더라도 예. 지금 7%대일까요? 건설시는 7% 초반이에요. 토지가. 아, 거기나 여기나 예, 똑같아요? 아니요. 여기 높아요. 아, 문창이 더 높은. 높아요. 7.5라 그러잖아요, 토지가. 쟤네들이 근데 이제 그 대출 한도는 뭐 나중에 1억 차감하는 거 말고는 거의 비슷하네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똑같았다고 보면 돼요. 네. 그리고 무슨 느낌이 드냐면 쟤네들이 감사를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찐발을 받았는지 안 조금 하고 빡세게 싶어하는, 나오는 안 그런 하고 느낌이 싶어하는. 들어. 예. 네. 지금 뭐 465만 원 한 달에 이자 낸다는 게 지금 기준의 4%대가 아니라 7%로 계산했을 그렇죠. 때 465만 예, 그리고 원이잖아요. 그거를 지금 저게 토지 등기부에 7억 3천이 돼 있잖아요. 네. 그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네. 만일 이걸 땅을 우리가 새로 산다 그랬을 때는 투지 매입 가격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적어지는 거죠. 네. 근데 저렇게 계산하는 거 보고 속으로 그랬죠. 이건 아니다. 니들하고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나는 속으로 딱 네. 먹은 거죠. 3번을 갔는데 네. 결국 항상 갔다 오면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쪽에 이 금융에서는 이게 그 컨설팅 이런 작업이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은 네.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12억 3천 뭐 13억 이래 좋다 이래 했는데 네. 실제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후다를 까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이제 저거를 이제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네. 저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대출은 없던 걸로 하고 네. 없던 걸로 하고 그냥 땅만 설계비는 주는 걸로 하고 네. 그리고 부대 비용 들어간 것만 주는 걸로 하고 피를 왕창 깎아서 가져오는 방법. 그래서 어제 이걸 그 중개했던 거기하고 전화가 왔길래 내가 지금 뭐 14블록 같으면 지금 위치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네. 14블록 쪽에는 뭐 그냥 뭐 1억 6천짜리도 있고 1억 8천짜리도 있고 싸게 나오고 이런다 그랬더니 그럼 우리 거는 진행하기 힘들겠네요. 비싸니까. 네. 그래서 전에도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중간 사람들 얘기 아무리 들어봐도 소용없어요. 결국 은행에 와서 확인 잠깐 뭐 그래봐야 한 5분밖에 얘기를 안 했잖아요. 네. 그렇지만 거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네. 제가 거래했던 그 수원에 이런데 은행들은 늘 했기 때문에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여기는 좀 다르네요. 600m 앞에 시속 5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그러면은 이 대출은 포기를 하고 예.
새로운 대출을 갈아타는데 이제 거래 조건을 좀 이제 다시 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다. 굳이 네. 제가 중개하는 입장에서는 굳이 이걸 끌고 가야 될까? 네. 그래서 긍정보다는 부정 쪽으로. 네. 그래서 제가 14블럭에 땅을 2개를 작업을 해놨는데 하나는 1월 30일 날 계약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예. 근데 그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것도 위치가 좋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누구한테 얘기를 해놓고 있는데 안 된다 그러면은 차라리 그거 하는 게 나아. 도면도 잘 나오고. 네. 위치는 이제 우리 반도체 5기가 들어가니까 그쪽에 도보권이 되고. 예.